자, 그렇다면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현미경을 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총선 지지 정당은 어떨지 수도권의 민심 함께 보시죠. 서울, 인천, 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도표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케이스레이서치가 발표한 수도권 민심이고요. 아래 도표는 동아일보와 리서치가 실시한 수도권의 민심입니다. 서울부터 좀 볼까요? 동아일보의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4.6, 민주당은 33.5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위에 있는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8%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동아일보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치입니다만, 한때 여당 일부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6석밖에 못 얻어라는 공포감이 일었던 것을 떠올린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 이후에 동아일보 국민의힘 34.6, 조선일보 국민의힘 35%. 서울의 민심이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도사님, 배추도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서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른바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돌직구 시청자분들이죠.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서국 경민이다. 서국 경민. 서울은 국민의힘, 경기도는 민주당. 서국 경민.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이겼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서울은 사실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그랬죠.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한강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대선 때는 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서울이 다시 재결집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경기도는 어려워요. 경기도는 여전히 우리 조사 잘했죠. 동아일보 리서치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는 민주당이 40.7, 국민의힘이 30. 이것도 더군다나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는 현역 의원 다수가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숙제는 어디냐? 서울도 서울이지만 경기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기도는 더군다나 워낙 또 지역이 광활하죠. 또 의석수가 가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또 이재명 대표 피섭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1월 달 동선이 보면 수원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경기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방문했을 때 과연 경기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총선을 이른바 수도권 선거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경기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국 경민이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다. 이런 배추도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당층이 과연 몇 퍼센트 해야 될까요? 자, 이 결과에서 무당층을 좀 보겠습니다. 지지정당 없다 26%.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지정당 없다라는 26%가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무당층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당을 하나 만들면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거의 1, 2당과 동등한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당층이 26. 물론 이 무당층의 비율은 막상 총선일이 되면 확 줄어듭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지하는 추세와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요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엄청난 무당층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당을 포함해서 정당 지지율 한번 준비했는데요.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신당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가 10%가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7%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7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민주당과 똑같이 밝혔고, 이낙연 신당은 3%, 이준석 신당은 15%를 지지하겠다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도사님, 네. 그러면 뭐 어찌 보면 사실은 당연한 결과긴 해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낙연 신당, 민주당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수보다, 그렇죠?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많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보다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것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 두 결과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결과의 차이도 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당이 시인당, 상태가 안 좋은 시인당이 아니라 싱싱당일 수 있다. 예,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사 결과도 화면에 나올 텐데 지금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해서 이낙연 신당까지 포함해서 이준석 12%, 이낙연 8%거든요. 앞으로 이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요동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당보다는 올해 총선이 양강구도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주 전 의원 또 우리 김희정 전 의원 두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야. 왜? 1위 후보가 될 수는 없지만 3, 4위 신당 후보들이 1위 후보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 마이크를 찾기 때문에 크게 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돌직구만 하면 목소리가 크죠.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2위 후보를 또 단일화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김진애 앵커 용띠 아니죠? 네. 올해는 용해, 푸른 용해, 갑진해, 갑진년, 갑진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신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후에 올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포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신당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인사이트 K의 배추도사 배종찬 대표님과 함께 민심도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들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김진애 더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